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등록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할 수 있잖아, 그냥. 이거.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공인인상개국이나 이 법이, 공인인상개국은 법원에 등록 안 한다니까요. 안 합니다. 돈 들여가면서 뭐하러 이거. 보증 설정하다 하면 다 돈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다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거. 그래서 어쨌든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안 썼으면 어디다 썼을까? 자, 2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경매대상 부동산은 뿐만 아니고 공매대상 부동산. 이거 못 알아보실까 봐요. 일부러 경매대상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공매대상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낼 때는요, 어떻게 내냐면요. 개업공사는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 이렇게 내죠, 원래. 근데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까 봐. 경매대상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공매대상. 일부러 넣은 거예요. 공매는 그럼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잖아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니까 당연히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2번 틀렸고. 3번. 공인인증사가 아닌 개인인계공. 이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표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공인인증사가 아닌 개인인계공. 이걸 또 띄엄띄엄 읽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또. 공인인증사가 아닌 개인인계공은 누굽니까? 중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닌 개인인계공은 중개인이에요. 기출에서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어요. 이자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상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계공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 나와 있나 그랬죠. 법인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일 없는데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다. O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맞죠?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맞죠? 웬만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틀렸고. 다음 4번님은 중개법인입니다. 그럼 여기다 답 쓰셨겠네. 아니, 그럼 이걸 택자를 토자로 바꿔내면 알아보고 이걸 택자로 바꿔내면 못 알아보고 택지 분양 대행이 토지 분양 대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시험에 대비하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말을 살짝만 바꿔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짝만 바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택지 분양 대행은 토지 분양 대행이죠. 할 수 없어요. 다음에 법제 7638호 부칙재익주 제2항 개공 중개인이죠. 정보망에 가입한 경우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틀렸죠? 업무지역의 확대는 있을 수 없다. 예만 인정할 겁니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제한 안 받아요. 그때는. 근데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구나. 못 알아보셨구나. 1번 지문을. 그래서 이 경공매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묻습니다. 솔직히 잘 안 묻는데 이해는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 대리업을 할 때만 등록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개인은 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 정도만 주의하시고 이런 표현들 택지 분양 대행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정답은 10번 1번이었습니다. 그럼 11번 문제. 이제 고용인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동형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 요약집 순서대로 계속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똑같이 순서를 내고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가 뒤바뀔 수 있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뒤바꿔서 이제 작년에 특히 뒤바꿔서 냈는데 그래도 법령과 실무를 바꿔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 문제를 법령에 끼워놓거나 법령 문제를 실무에 끼워놓거나 보수 계산은 출제자들은 대부분 계산 문제에 대해서 보수 계산 문제는 실무 쪽으로 배치해요. 문제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실무와 법령은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1번에 나올 일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어쨌든 닥치는 대로 풀면 되는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풀기가 편하죠. 순서대로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상단에서 경매가 나왔다든가 어려워하시는 주임법 상위법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나오면 체크하고 통과해버려야 되거든요. 통과해버려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인지라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형적인 유형인데 소공사 을입니다. 개공이 갑이었어요. 그러면 갑은 을을 해고했습니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되죠. 며칠 내? 10일. 참고사항인데 10일 내 신고 안 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그 밖에 위법 위반이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해도 이건 신고 위반은 100과지만 이거는 제재가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위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업무정지예요. 참고해두세요. 이거는. 다음 2번 질문은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2번 질문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체크포인트가 중개행위를 소공이 했다면, 의리했다면은 갑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이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이거 체크포인트고 이걸 또는 바꿔놓으면 틀렸죠.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을은 등록한 인장을 분실했어요. 변경록 들어가야 되죠. 며칠 내? 7일. 7일 내에 들어간다. 인장 변경록 누가 들어가야 돼요? 소공 인장이 분실했다면. 소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 본인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맞고요. 다음 4번 질문. 그래도 아시잖아요. 모든 행위가 아니죠. 업무상 행위만. 근데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모든 행위, 전형적인 지문이죠.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또 이걸 갖다 을의 업무상 행위는 갑의 행위로 추정된다. 이렇게 냈었어요. 이 추정이라고 내신 출제자는 분명히 비법대 출신이에요. 법대 출신은 추정과 간주를 바꿔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의 가치가 없다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위냐, 업무상 행위냐. 이 부분은 연습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4번 정답 나갔어야 되고요. 다음에 을이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갑이 을에게 계속하여 업무를 시켰습니다. 뒤에서도 이거 물어봤죠. 필치 사유에서. 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거. 자격정지 받은 자로 하여금 업무를 시켰다. 등록 취소해버리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4번이었어요. 다 맞췄을 걸로 일단 보이고, 역시.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십니다. 인장 등록. 올해 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습을 합니다. 해서 인장 등록 가지고 장난을 좀 쳐봤는데,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모든 계공 등록할 인장. 틀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장에 대해서는 법인, 개인을 꼭 구분하라.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732 머릿속에 확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법인을 떠올려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장은 법인, 개인을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개인인 계공이죠. 법인이 아닌 계공 이렇게 나왔으면 맞는 질문이죠. 성명이 나타나고 7mm, 30mm 이내의 것이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 틀렸고 법인은 상업등기 취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틀렸고요. 그럼 2번 질문.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자 법인의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이죠. 그래서 시험은 근데 솔직히 이렇게 내지 않아요. 시험은 어떻게 냈다고 그랬냐면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내죠. 확실하죠? 그럼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틀렸다는 거 알아봐야 되고 등록할 수 있다. 다음에 3번 질문. 모든이 또 들어갔죠. 모든 소공 인장 등록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법인지까지 등록해야 돼요. 모든 소공을 해야 된다. 근데 모든 임원사원이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인사인자만 등록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정답이었고요. 4번 질문입니다. 전형적인 질문이죠. 변경등록 며칠 내야 한다? 7일이고 다음에 5번 질문. 분삼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그 분삼 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질문이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5번 질문이 전형적인 질문들이고요. 1번하고 3번 질문은 전형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장난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은 거예요. 이거 4번 질문 뭐? 아 달라요? 내가 바꿨나? 4번 질문을 뭐라고 해놨어? 아 요거를 내가 또 수정 안 했네. 등록인장 변경할 때 이거 전자문서에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문서 할 수 있죠. 인장의 등록, 변경록 모두 전자문서 됩니다. 그리고 인장, 변경록 들어갈 때 등록증 원본 천만원 거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수정을 안 했구나, 내가. 겹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질문하고. 고용인에서 겹쳤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수정했는데 이걸 수정 안 했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가십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